자, 오늘은 부모님과 소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부모님과 소통을 하려면 일단 부모님이 바라는 방과후가 뭔지 알아야겠죠. 일일이 통화를 하셔도 되지만 사실 부모님이 바라는 방과후는 뭐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래서 뭐 특별히 엄청나게 많이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원하는 방과후는 뭘까요? 그냥 부모님이 시켜서 신청한 경우가 많고 자기가 관심 있어서 신청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지식을 가르치려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사실은 요새는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모든 지식들을 상세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은 사실은 요새 선생님들의 역할이 아닙니다. 일단 재밌게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칭찬과 게임을 통해서 재미있는 수업을 만드셔야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자,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제 영상 다른 것이 있으니까 칭찬과 게임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자, 특히 처음 방과후 수업을 시작할 때 출석과 하교 알림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이런 걸 꼭 해야 하나, 시간도 가뜩이나 모자란데 하시는데, 사실 직장 다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가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은 선생님들보다 아이들 다루는 것을 더 어려워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챙겨주지 않으면 개구장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업하기 싫으면 방과후 수업에 무단 결석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 챙겨주지 않으면 계속 빠지다가 그만두겠죠. 아이를 잃고 싶지 않으면 출석과 하교 알림을 꼭 해주시면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수업 내용을 사진도 찍고 문자로도 정리해서 보내드리고요. 아이들 반응이 뭐 재미있어 했다, 이런 내용도 보내고, 특별하게 칭찬 방법에서도 소개시켜 드렸지만 칭찬할 거리가 있는 아이들한테 꼭 칭찬해 주세요. 이러 구체적인 부분을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방과후 수업만 보내고 무슨 수업을 했는지 아이들이 집에 가서 잘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뭐 작품이 있는 경우는 그나마 작품으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제가 제 아이를 컴퓨터 방과후에 보내봤는데 자격증 과정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집에 와서는 전혀 하지도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배웠는지 물어보면 집에서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모른다고 하고, 그러니까 정말 돈만 날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배웠는지 이런 거를 좀 알려주면 아, 뭔가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재수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특히 초창기에 아이가 재미있어 합니다, 이런 댓글 같은 걸 보내주시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저도 누구가 방과후 반에 와서 너무 좋습니다, 아이가 너무 열심히 하니 기쁘네요, 이렇게 답장을 보내고, 부모님이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라고 답장을 보내면 부모님이 이렇게 답장을 보내주시니 누구누구가 더 예뻐지네요, 안 그래도 예뻤는데, 이런 식으로 답장을 보내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이렇게 답장을 보내주시는 거 보니 아이의 착한 면이 부모님을 닮았나 보네요, 이런 식으로 답장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그 다음부터는 컴플레인이나 불평 불만을 쏟아내지 못하세요. 왜냐하면 좋은 말을 했더니 아이가 더 예뻐지더라, 그러면 반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부모님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아이가 이렇게 하네요 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좋게 행동해야 내 아이도 배워서 좋은 행동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하시게 된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컴플레인 받을 만한 사건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이들이 옥상에 갇힌다던가, 옥상에 가는 경우가 흔치 않죠. 아마 다른 선생님들은 한 명도 그런 적이 없었다 하는 분이 대다수이실 텐데, 저는 아이들이 옥상에도 올라가서 문이 잠겨갖고 그 관리 아저씨가 꺼내주신 적도 있고, 다친 적도 있고, 그리고 시간을 착각해서 일찍 내보낸 적도 있고, 늦게 내보낸 적도 있고, 그리고 문자를 엉뚱한 학교에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컴플레인이나 불평 불만을 받아본 적이 없고요. 치료비도 청구받은 적이 없어요. 이게 다 사전 작업을 해놓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답글을 어떻게 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단지만 돌린다고 해서 아이들이 느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전단지는 그닥 소용이 없더라고요. 수백 장을 뿌려도 들어오는 아이는 한두 명. 그런데 정말 효과가 좋은 방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방과후 강사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들이 제 유튜브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다양하게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